혹시 단어 하나에 1500년의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는 일본 문화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한 단어, 무스비에 숨겨진 고대 한반도의 목소리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그 소리의 DNA를 함께 해독해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. 일본인들의 삶,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1500년 전 한반도에서 건너간 소리 화석이라는 사실,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자,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단어, 바로 무습입니다. 일본에서는 매듭, 인연, 심지어 운명까지 가리키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죠. 하지만 그 뿌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, 무습이. 이건 그냥 매듭 그 이상입니다.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토록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바다 건너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? 자, 그럼 그 실마리를 찾아볼까요? 바로 바다 건너 한반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은 고대 한국어 맺다의 심장 맷이라는 이 한 음절에서 시작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말 맺다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야기가 끝을 맺는 것까지. 정말 신기하게도 무수비가 가진 그 철학적인 깊이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. 아니 근데 매지 어떻게 무수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? 두 단어를 잇는 마치 암호 해독키 같은 언어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고대 일본어의 소리를 지배했던 다치츠테토 법칙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이 바로 그 암호 해독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1단계 고대 한국어 맷이 있죠. 근데 문제는 3단계예요. 당시 일본어에는 트 같은 받침 소리가 없었어요. 단어를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럼 이 소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? 4단계를 보시면 이 트 받침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과 가장 비슷한 소리인 스로 변신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마와 스가 합쳐져서 무스가 탄생한 거죠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소리가 변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? 이제부터 이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본 문화 곳곳에 남겨진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. 핵심은 이겁니다. 단순히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물리적으로 뭔가를 묶는 것부터 관계를 맺고 열매가 열리고 이슬이 맺히고 이야기를 끝맺는 것까지 무려 5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맺다와 무스부가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.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신화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.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보면요. 세상을 만든 창조신의 이름에 무스비가 들어갑니다. 파카미 무스비라고요. 그러니까 맺는다는 개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냥 단어가 아니라 창조의 신 그 자체가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신성함은요,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도 일본에서 인연을 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가 바로 이즈모 대사인데 이곳의 핵심 신앙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엔무스비,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. 언어학적인 추적이 일본의 살아있는 영적인 심장부와 만나는 순간이죠. 신화나 종교처럼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고대의 소리는 바로 우리 식탁 위에도 살아있어요. 일본 주먹밥 오무스비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주먹밥이 아니라 흩어진 밥알들을 하나로 맺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고대의 개념이 담겨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인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의 증거들도 놀랍지만 지금부터 해독할 이 살아있는 소리 화석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. 혹시 일본 선물 포장에서 이런 화려한 매듭 장식 보신 적 있나요? 미즈키라고 하는데요. 놀랍게도 이 단어 하나에 고대 한국어 동사 2개가 마치 화석처럼 완벽하게 결합된 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. 먼저 앞부분 미즈부터 풀어볼게요. 보통 미즈 하면 물, 수를 떠올리잖아요. 하지만 사실 그 어원은 다릅니다. 맷의 지읒 받침이 일본어의 소리 규칙을 만나서 지으로 바뀐 거예요.
나중에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냥 물 숫자를 가져다 쓴 거죠. 소리가 먼저고 한자는 나중인 셈입니다. 그럼 뒷부분인 히키는 뭘까요? 이건 끈을 길게 빼다 라는 우리말 동사에서 왔습니다. 한국어의 강한 발음인 뿌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부드러운 흐 소리로 약해지는 건 아주 전형적인 언어 변화 현상이거든요. 자, 그럼 이 둘을 합쳐볼까요?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. 미즈리키는 바로 인연을 맺다와 끈을 빼다라는 고대 한국어 동사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날 일본어 명사 안에 완벽하게 보존된 그야말로 언어 화석인 겁니다. 1500년 전 한반도를 떠난 맺다라는 소리 하나가 이렇게 깊고 거대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. 이건 그냥 단어가 변한 게 아니에요.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언어라는 DNA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. 과연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소리 화석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숨어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평범한 단어들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고대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